3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더해지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9만 1000달러 일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 보여주고 있고, 주요 메이저 알트들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가는 건가? 아닌가?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서밋, 참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단어죠. 백악관, 바이든 행정부 때 백악관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런 그지 같은 곳이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말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크립토 서밋의 호스트, 주최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멘트를 어느 정도 수위로 날려줄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기대감이 시장 주변에 깔려 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9만 1000달러 위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최근 5일 동안 흐름이 엄청 전폭적이었죠. 9만 5천 달러에서 갑자기 7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8만 달러 중반에서 다시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9만 1천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는 이 상황이 일주일 동안의 지금 상황입니다. 굉장히 양극화된 어떤 극도의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느끼다 보니까, 야, 역시 이게 위험자산 시장이지, 이것이 비트코인의 흐름이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공포 단계나 중립 단계로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1%대 중반에 자리를 하면서 지금은 뭐다? 비트코인 시즌이다.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 크립토 서밋 3월 7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8일 새벽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멘트들이 나와서 시장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미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죠. 이와 관련해서 이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이빨 털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포함한 암호화폐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서밋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향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다른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모델이 발표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취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멘트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 트럼프가 직접 멘트를 때린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 알트코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빠지거나 일부가, 또 아니면은 오히려 일부가 추가되거나, 이런 상황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상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까지 또 직접적인 멘트를 날려주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 업계 플레이어들이 다 자기만의 이 실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사공이 많긴 엄청 많아요.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준비금 언급 이후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다. 결국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은 낙관적인 소식이고 시장도 이런 견해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준비금 언급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이 포함된 것 때문이다. 특히 카르다노 같은 투기성 자산이 포함된 것은 전략이라기보다는 계산적으로 느껴진다. 만약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준비금이 비트코인으로만 구성됐다면 시장은 보다 강세적인 반응을 나타냈을 것이다. 논란이 가라앉고 최종적인 준비금은 거의 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준비금에 대한 반발이 커져서 개념 자체가 폐기되거나 범죄 수익 몰수를 통해 이미 보유 중인 자산으로만 제한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다 라는 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 벌어먹게 하고 있는 매트 호건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D 코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가 우선순위 밖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면 이번 의회 연설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것이다. 특히 그는 의회 연설 직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암호화폐 전략비 주관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할 경우에 민주당의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정치적 이유보다는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핵심 의제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굉장히 좁혀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 크립토 서밋 기다리고 기다렸던 참석자 명단이 지금 일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 데이비 베일리, 패러다임의 매트 헝, 엑소더스 CEO도 들어갔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크라켄,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이런 CEO들이 출석을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공동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와, 이건 거의 대놓고 장사하겠다라는 백악관의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계자가 참석하기에는 트럼프가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비판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는데, 와, 대놓고 약간 이름 있길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가 트럼프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체인링크 CEO가 들어갔어요. 세르게이 나자로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인링크. 여기서 되게 뽑아낼 수 있는 지금 함의들이 좀 있거든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종목, 주요 거래소 CEO들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면 우리한테 좀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측에서는 보 하인스, 데이비드 sak스, 그리고 우에 일을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빡세게 일하고 있는 우에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직무대행, 이런 사람들도 지금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닥터 프라핏,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이 곧 열린다. 이런 의미 있는 이벤트가 하필 급격한 조정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2021년 7월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폭락했을 때 비워드 컨퍼런스가 열렸고 이걸 계기로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 등이 참석을 했다. 이번에도 이 큰 폭의 조정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 나는 똑같은 방식의 반응과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지금은 2021년과 같은 패턴이다. 비워드 컨퍼런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때 잭 도시랑 일론 머스크랑 같이 토론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요때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꼬라박고 그때 요 컨퍼런스를 핵심 이벤트 재료로서 반등 재료가 돼서 폭등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급격한 조정 이후에 엄청난 임팩트를 지닌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또 예고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참석자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프라핏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은 언제나 개미들을 가지고 논다. 그냥 홀딩하고 휴식을 취하면 된다. 괜히 패닉셀 하지 말고 사이클을 이해해야 한다.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사이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면은 비록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최소 30에서 60% 정도 손실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일단 매수 타점을 잘못 잡은 나의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면 적어도 지금은 패닉셀을 할 때는 아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물론 이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시장에서 현물 투자를 통해서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만큼 반감기 사이클의 반복적인 패턴성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사람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 비축이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미 중국이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비밀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비축은 국가 단위의 포모를 촉발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역사상 가장 큰 강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어떤 예쁜 그림이죠. 미국이 딱 쏘아 올리고 중국이 따라 붙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개방하고 합법적인 자산으로서 정부가 비축까지,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진짜 비축까지 해버리면 이건 난리 나는 건데 거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합법화 여기까지만 가도 시장은 어떻다? 난리 브루스, 생 브루스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방향성이 현실화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많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강세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지표를 봐도 아직 약세장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난리들일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씨,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비트코인은 정확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크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물론 한 5일 동안 95,000달러에서 지금 78,00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장이가 벌렁벌렁벌렁하게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시장이잖아요. 하이 리워드를 기대할 때는 기본 전제가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자칫 아무런 전략 없이 벼락부자를 꿈꾸러 들어왔다가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들 공부를 하는 게 그런 마음의 단단함, 이 심지를 만들기 위해서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끝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단기적인 흐름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제 결론에 다다른 것 같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중요한 화두가 아니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달러 약세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M2 통화량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내심에 대한 얘기를 거시경제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김이 빠지고 있잖아요. 역시 딜을 치기 위한 강수였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한 6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향을 보여주는, 더 급격한 우상향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다지기의 재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또 들기도 합니다. 3월이 참 중요합니다. 일단 3월 7일 백악관 크립토 서밋, 한국 시간으로는 3월 8일 토요일 아침, 3월 8일 토요일 아침에는 다들 좀 맨정신으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뭐 그렇다고 밤을 샐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뭐 3월 7일 밤에 불금이라고 막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거는 적어도 올해 3월 7일 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8일 아침에 상황에 따라서 엄청난 반전이 벌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또 뚜껑 까보니까 별거 없더라 싶어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 또 상당한 급락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늘 결정적인 흐름은 개미 투자자들의 예측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반전할 거야, 막연한 기대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빠질 거라는 또 그런 불안감도 안 되고, 항상 그 적정한 두 양날의 칼을 우리가 잘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항상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잘 바라봐야 되고, 3월 10일부터 14일에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SEC의 첫 번째 암호화폐 원탁 회의까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스케줄, 타임 스케줄만 놓고 보면 3월 7일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계기로 뭔가 팍 하고 판때기가 만들어질 것만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멘트를 또 날려주느냐에 따라서 당장 이번 일주일만 놓고 봐도 엄청난 급등과 엄청난 급락을 같이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모든 재료는 지금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차분하게 현물 거래를 하는 초보 개미 투자자라면 몰빵을 한다거나 한 가지 방향성에만 집중을 하다가는 멘탈이 탈탈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전략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잘 세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